토우에서 그런 게 있어요. 리어 토를 이제 오히려 적게 주는 게, 적게 주면 이제 스티어가 좀 많아지기도 하지만 리어를 일부러 그 나올 때나 이때 슬라이드를 일부러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이트랙션에서도. 그렇 이제 때문에 에코만 더 주 캐터링 때문에 뭘 쓰고 막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발전 안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미 샤시가 롤이 많고 샤시만으로 주행이 가능해져 버렸어요. 그 설계 자체가. 토는 뭐 아시다시피 뭐냐면 타이어가 차가 이렇게 있고요. 차에 센터라인 하나 그어서 이게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센터라인을 바퀴가 향하고 있냐? 향하지 않냐? 그 연장선이 이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토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차 뒤쪽이나 안쪽에 오면 토 아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퀴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됐냐? 이건 토인이고 이건 토 아웃이고, 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리어도 이렇게 되면 토인이고 토 아웃이고. 그러니까 그냥 토는 이거예요. 개념은 이건데, 그 토가 그 앞바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향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앞이고 이게 뒤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직진 성능은, 그러니까 직진을 하려는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얘 바퀴 자체가 이렇게 향하고 있고 얘가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실제 가는 방향도 슬리브가 생기긴 하지만 앞쪽 방향이니까 좋아지긴 해요. 그 대신에 이제 너무 앞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코너링에서는 좀 답답한 거예요, 들어갈 때. 왜냐면 에코만도 좀 많이 설정이 안 될 테고, 그리고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이 앞쪽이 변해봤자 이렇게밖에 안 변할 테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토인이 그러니까 되면 여기 설명 나와있죠. 언더스티어가 좀 증가해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다 언더스티어. 근데 이거는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토 아웃, 모어 토 아웃이 네. increase straight line stability.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적었는데, 네. 토인도 말씀드린 극단적인 예를 내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토인을 3도 4도 주지 않잖아요. 줘봤자 0.5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스티어가 증가한다는 것도 이 패러럴 때랑, 그러니까 이렇게 11자일 때랑 비교해서 11자일 때랑 비교해서 토인이 들어가면 언더스티어가 살짝 증가한다는 거예요. 느낌 자체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코너 진입할 때 스티어링 줄어든다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값이 약간 줄어드는 게 맞아요. 패러럴일 때보다는. 그 얘네가 말한 것처럼 차량 움직임이 좀 신경적으로 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 좀 극단적인 예 같아요. 더 들어갔을 때. 그게 나오죠. 뭐 increase nervousness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차가 신경적으로 변한다는 거는 이게 점점 더 들어가면, 실제로 0.5도 준다고 차가 신경적으로 변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리고 뭐 밑에 차량을 드라이브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줬을 때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토아웃도 언더스티어가 좀 줄어드는 거 맞고, 패러럴보다는 토아웃보다는 토인보다는 패러럴 이게 약간 아웃 되면은 주행이 좀 편해지고 코너링도 많아지는 거죠. 근데 코너 진입 시 스티어링이 늘어나는 거 맞고, 반응이 약간 그러니까 들어갈 때 느낌이 약간 빠른 느낌이에요. 이 토아웃이 많아지면 들어갈 때가 좀 차가 좀 빠르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토아웃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에코만이 약간 늘어나는 경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 바퀴가 좀 더 많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직선주로 안정성이 늘어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토아웃이 많아지면 진짜 늘어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 지금까지 반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코너링은 좋아지는데 직진성은 좀 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주행해 보시면 알아요. 한 0.5도 토아웃 정도 되면 오히려 차가 불안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네 정도예요. 근데 토아웃을 막 3도 4도 주면 당연히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좀
얘를 그 적절하게 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차량을 주행하기 편하게 만드는 것도 패러럴일 때보다 아웃을 주면 처음에는 약간 주행하기 좀 편해지는 느낌이 뭐냐면 차 잘 들어가니까 느낌 자체가 조정하기 좀 편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서 약간 우리가 아는 거랑 듣는 거 느끼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얘를 좀 너무 잘못 들었어요. 이 교재 자체가. 그리고 리어토 같은 경우에는 토인이 많으면 리어토는 0이 없어요. 많거나 적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뒤에서 이제 이렇게 주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타이어는 이렇게 차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많게 되면 스트레이트 라인에서 차가 좀 이렇게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코너 나올 때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토우가 많아지면 나올 때 차가 이 중심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 데가 있다면 지나서 나올 때 토우가 많으면 이렇게 가려고 하는 성질이 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스로틀을 좀 덜 줘도 이렇게 가려는 성질이 좀 많아져요. 토인이 많으면. 근데 토인을 많이 쓰는 때가 어떠냐면 아웃도어에서 그립이 없거나 내가 좀 스테빌리티를 높이려고 할 때 그래서 좀 많이 써요. 아웃도어에서는 3도로 주나 3.5도로 주나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만약에 3도로 정도는 리어가 불안하다 그럼 3.5를 주는 게 좀 나은 거죠. 왜냐하면 토인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안정성은 증가하지만 슬리밍이 커지기 때문에 차에 드라이빙 로스가 생겨요. 파워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제일 빠른 건 이거예요. 왜냐면 슬리밍이 없잖아요. 나는 가는 거 다 앞쪽으로 가는 거고 바퀴가 원하는 방향, 차가 진행하는 방향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토는 안정성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 리어가 너무 휘둘리지 말라고. 그리고 코너링을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안 나기 때문에 얘가 영향을 또 많이 미쳐요. 이쪽 바깥쪽 무게 실리는 쪽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토가 많으면 이런 식으로 가고 토가 적으면 이런 라인들이 빨라져요. 빨라지는데 조종은 살짝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많을 때랑 적을 때랑 비교해서. 근데 여기서는 요즘 투어링들은 리어 토가 얼마 정도? 3도가 기본이에요. 네, 3도 그러니까 변해봤자 2.5, 3, 3.5예요. 2.5, 3, 3.5. 네네네. 그 정도만 세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언더스테어가 증가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모양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올 때 보면은 오히려 탈출할 때 보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버스테어 성향이 좀 나기도 해요. 근데 오버스테어라기보다는 내가 안정적으로 차가 뒤 버티고 있으니까 스로틀을 과하게 놓다 보면은 이 그 토 때문에 무게가 더 실려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낌 자체를 코너 탈출할 때 스로틀 넣을 때 차량의 안정감이 증가한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내가 차가 좀 안정감이 가기 때문에 스로틀 더 넣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너 진입할 때, 진입하려고 브레이킹을 할 때 리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잡고 있으니까 안정감이 좀 늘어나는 거고 말 그대로 리어 트랙션이 있기 쉽지 않고 직선주를 안에서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토가 좀 적으면 토가 이제 뭐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리어 트랙션을 좀 잃기 쉽다라고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뒤가 주행해 보면 느낌이 뒤를 좀 빨리 놔주는 느낌이에요. 코너링 나올 때 보통 리어 트랙션을 잃을 거는 들어갈 때 잃는 거는 나올 때 잃는 거거든요. 나오려고 할 때 미드 코너부터. 얘가 트랙을 좀 덜 잡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들어갈 때도 좀 빨리 들어가요. 리어 토가 여기서 굴려보시면 아시겠어요. 3도에서 2.5도로 바뀌어도 들어갈 때 내가
프론트 토 아웃 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토는 뭐 그 정도네요. 오늘은 토까지.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다음에는 롤센터랑 댐퍼랑 그다음에 뭐 안티다이브 이런 거는 여기 설명서는 되게 정확히 나왔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뭐 말할 게 별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념 자체가 다이브는 앞쪽,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빙을 이렇게 하니까 앞쪽에 관련된 게 차량이 이렇게 바퀴가 있으면 얘가 다이빙을 이렇게 하니까 앞쪽에 관련된 게 다이브고 스쿼트는 뒤쪽. 스쿼트는 굽는다는 뜻이니까 따라 굽으니까 뒤가 스쿼트이에요. 그래서 프론트의 안티 다이브는 다이브를 안 하게 만들려니까 이런 게 안티 다이브고. 그게 저기 버기카의 킥업 뭐 이런 네네, 거 그런 느낌인데. 서스함, 로어 서스함이 이렇게 네네네네. 움직이는 네네. 기준이 되는 각도 예,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안티 다이브, 프로 다이브, 포지티브 다이브 이런 거. 근데 안티 스쿼트는 굽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렇게. 네. 뒷바퀴가 이렇게 네네네. 서스펜션이. 네네. 뭐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 개념을. 그러니까 어떤 분 나 안티 스쿼트 몇 줬어? 근데 안티 스쿼트이 뭘까? 앞인가 뒤인가? 뭐 이런 분도 있거든요. 나 저 다이브 줬는데 다이브 준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타메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냥 서스 블럭에 프론트 몇 미리, 리어 몇 미리 뭐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롤 센터도 변하는 거 아니에요? 서스 블럭 밑에 조금씩 변해요. 네, 네. 넣어버리면? 네. 안 변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다 변해요. 캠버를 바꿔도 무슨 약간 바뀔 수도 있고, 왜냐면 지면에 컨택하는 면이 약간씩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어퍼함이 바뀌어도 우리가 스테이틱 할 때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롤센터가 똑같을 수도 있지만 얘가 움직이고 롤센터가 바뀌는 거. 주행 중에 계속 바뀌지 않나요? 그럼요, 계속 바뀌는 거죠. 네. 롤센터는 주행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주행을 할 때 캠버랑이 많아지면 롤센터 자체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사실. 그 트랙 이거를 바꿔도 바뀌고, 이 폭을 바꿔도 바뀌고, 그다음에 휠베이스를 바꿔도 그 센터 자체는 앞뒤를 똑같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앞을 잘라 뒤를 잘라 보면 똑같겠지만, 이걸 차 측면을 보면은 이 앞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롤을 하는 포인트 자체가 좀 약간 바뀌는 거예요. 전체가 원래 다 바뀌어요. 모드를 바꾸면. 댐퍼도 마찬가지고, 캠버, 뭐 캐스터도 마찬가지고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브나 그 스쿼트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다음 주는 아마 롤센터만 하면 돼. 롤센터도 근데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롤센터도. 예. 다음 주에 언제 오실 거예요? 근데 다음 주는 설이 잘 예, 끼어가지고 예. 다 다음 혹시 주 오세요? 못 오시죠? 안 올 것 같아요. 네. 만약 제가 오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예. 남현 씨랑 같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오게 되면. 그쵸, 다. 예, 저 집에 가서 늦게 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냥 뭐 오게 되더라도 네, 아마. 뭐 이거는 안 하겠네요. 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쌓여놓은